그대를 가 뭐라도 미친 듯이 새로워질까 들어볼까 둘이 나가는 얘기 드러나볼까 그대를 가 뭐라도 미친 듯이 새로워질까 들어볼까 둘이 나가는 얘기 드러나볼까 귤가는 방송 골방 탈출 청년들의 지역 민심 좌우 방송 귤가는 방송 귤팟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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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빼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발입니다. 네, 광주바닥 MC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설거지입니다. 제가 먼저 당황스럽긴 하지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각설이하고 뭔 사이요? 네. 아니 갑자기 죽지 않고 이렇게 앞에 하니까 감자인 줄 다들 아셨을 텐데 오늘 왠지 좀 썰렁하게 감자랑 이코가 없어요. 날이 추워갖고 하지 감자 들어갈 때야 돼. 그래서 오늘 감자와 이코가 없는 자리를 이코도 날 풀려야 돌아다녀.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설거지님이 그 빈자리를 좀 메꿔주실 텐데요. 저희 이따 광주바다에서 할 이야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지역의 그 청년 네, 대학생인 설거지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자하고 이코가 안 온 이야기는 말씀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알고 계세요? 감자는 지금 일본 가 있어요. 왜 갔는데요? 그 근로정신대 그 시민단 모임 있잖아요. 네, 시민 모임. 네, 그 시민 모임하고 역사기행 행사를 하는데 그 취재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먹을 것만 잔뜩 먹고 있더만. 그럼 그 취재 비용 누가 줘? 아니 그건 이제 그 신문사에서 하겠지. 근데 제가 감자 출국하기 전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네.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무안에서 전세기를 타고 간다네. 전세기를 타고 일본을 간대요. 일본에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구한 거? 여기서 이렇게 구했겠죠. 아니 무한도 자꾸 놓으면 무한하잖아. 오늘 왜 그래? 오늘 진짜 이상하네. 네. 아무튼 전세기 타고 일본으로 가는데 스튜어디스 그럼 있나? 전세기도 스튜어디스가 있나? 그래갖고 기내식 주고 막 그러나? 그거 한번 물어봤는데 참 궁금증이 후지다. 아무튼 그건 감자도 모른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계란 싸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코는 오늘도 그 아이를 봐야 하는. 아니 이 육아 대란 이거 대책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하죠. 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코 집이 어린이집을 해요. 어린이집을 하는 집인데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지. 더 바쁘다고 하던데요. 아니 바쁘지. 12월이 되면 더 바쁘대요. 엄청 바쁘대요. 네. 그래갖고 자기 손자를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지옥이다. 그래가지고 이코도 오늘 불참을 해서 네. 오늘 이제 3명을 하는데 3명이 방송하는데 아 지금 우리 귤 까는 방송에 지금 한참 제철인데 이렇게 네. 멤버들이 바빠서야 되겠습니까? 너나 지각하지 마세요. 아 그걸 명확히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저한테 흠집을 내시는 겁니까? 아니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게스트가 지금 한 명 초대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닉네임이 좀 낯설어요. 네, 보통 각설이죠. 설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 보니까 옛날에 뭐 그런 퍼포먼스 해갖고 그 시기에. 이게 그 그릇 설거지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돈 없어갖고 그 저희- 시기에 뭐 시기 한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거지가 돼버려가지고 네. 김설이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이름을 말하면 당당한데? 이름 얘기 못하게. 이름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설거지니까 제 이름이 김설이라서 네. 김설거지에서 설거지고요. 아. 혹시 뭐 궁금하신 분은 제 입을 통해서보다는 검색을 해보시면 연예인병 다 걸린 거. 나옵니다. 거지 퍼포먼스가 있어요. 연예인병 걸렸네. 검색해보라 그러고. 네. 전남대학교 김설 쳐보십시오. 오. 빼빠님은 요즘 이름이 핫하시지 않으세요? 아 네, 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켓맨. 네? 아니, 로켓맨. 아니에요. 제 이름은 지금 우리 대통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마 못 말해. 네, 그래서 네. 남조선에서는 말할 수 있어. 북조선에서는 뭐. 아니 사실 말을 해야 되나? 입이 너무 간질간질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숙청당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좀 안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감자가 없어서 광주바닥을 맨발이 대신해서 같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임씨가 준비한 광주바닥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맨발이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지난주에 했나? 맨발의 밥집. 저희가 요즘 가끔 까먹는 거 보니까 맨발 밥집의 약발이 지금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오늘 회심의 밥집 어떤 게 나올지 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좀 네, 잘 오늘 소개 아주 강력한 걸로. 강력한 걸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그 임시 광주바닥 준비한 소식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광주에서 일어난 핫한 이슈를 밑바닥까지 까보는 코너 광주바닥 소식입니다. 뭐야 준비했다. 오. 멘트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 티가 너무 많아. 이게 잘 안 되네.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은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겁니다. 아 너무 핫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핫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네, 네. 오래된 이야기여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사실은 한 텀을 지나고 이제 광주시에서는 올해 안에 착공 들어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진짜 공사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에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두 분이 이 SNS를 통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거 말하면 안 돼요?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그 지금 현역 두 분 다 구청장이시네. 한 분은 광산구청장이신 저 민영배 광산구청장. 네. 그리고 한 분은 이 최영호 남구구청장. 이 두 분이 SNS를 통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죠. 근데 뭐 차기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런 국지관건 일단은 뭐 찬성이든 반대든 내가 당선되면 나한테 좀 그 결정권을 줘라 이런 메시지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 일단 도시철도 2호선이 윤장현 시장이 하겠다라는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현역 시장이 내린 주요한 결정이죠.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핵심적인 지역의 이슈인데 이걸 건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 전면 재검토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이 그냥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을 거고 최근에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이제 그 차량 관련해서 바퀴 문제. 뭐 그런 얘기들도 기사화되고 하면서 뭔가 이제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사업이고 또 광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재정 지출에 대한 압박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 때 다시 이 재논의가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충분히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걸 결정해버리고 나면 차기에 누가 시장이 되든 압박이 계속 그냥 오니까. 저기는 뒤처리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재정 압박에 대해서 그렇죠. 내 결정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은 지금 후보군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움직일 여백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좀 과한 비율일지 몰라도 사드도 들어와 버리고 나면 그다음 못 움직였잖아요. 도시철도도 지금 결정해가지고 공사 시작되면은 차기 시장이 중단할 수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인데 이제 아직 이렇게 땅을 파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돈 걸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윤장현 시장이 그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재선을 노리고 있을 건데 이게 근데 상당한 시장도 부담. 원래는 반대 입장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반대 입장이 아니었지만 반대 이게 입장이었다고요. 반대 입장이 아니었어요. 반대 입장이 아니었고 찬성이었다고요? 아니 이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이거를 정확하게 잘 검토하겠다. 시민사회에 공론화 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4년 동안. 4년 동안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그래도 한다 딱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단순하게 그냥 말하면 시민사회에 공을 떠넘겼어. 시민사회에서 이걸 이야기를 많이 토론회도 해주고 공청회도 해주고 많이 해준 다음에 결론을 자신한테 주라.
이런 식으로 떠넘겼다고요. 근데 그 떠넘길 때 이 사람들이 예측을 했을 거예요. 예상을 하기를 이것은 아마 찬성으로 결론 날 거다라고 광주시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근데 시민사회에 떠넘겼는데 시민사회 쪽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1시간 후에 윤장현 시장이 이걸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게 언제죠? 작년. 아니죠. 올해였어요. 올해. 올해. 네. 근데 또 이게 시비로만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시장 단독으로 결정 못한 사안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기도 하고 또 착공하고 나서도 몇 년간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또 광주의 미래 시민들에게 재정 압박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쉽지가 궁금한 않죠. 거는 윤장현 시장이 오래돼서 결정을 해야 됐던 것도 일종의 그런 문제가 또 있지 않았냐는 거죠.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걸 순조롭게 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부나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푸는 데 있어서 지금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건데. 취지는 이게 뭐가 소외됐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혼자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민사회 진영이 됐든 시장이 됐든 이걸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나 네. 국회를 움직여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뭐 그런 전망이 별로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국비를 지원받는 네, 문제. 네, 네. 국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했을 때 국비 지원이 더 원활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시점이 지금인 건 그건 이제 우리가 그냥 짐작해 볼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사안이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네. 실제로 국비 시비 매칭비로 얼마큼 돼요? 뭐가 더 많이 6대 4 아니에요? 전체 예산이 2조가 넘잖아요. 2조 2천억이죠. 네. 2조 2천억인데 그 매칭 비율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게 이 문제가 되는 포커스를 그러니까 하나씩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짚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논의를. 지금 일단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철도 2호선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맨발인데요. 지금 지하철 1호선도 적자잖아요. 근데 네. 지하철 2호선이 돼도 전망이 적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 나머지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들을 더 적절하게 그 정도 투자 가치가 있다면, 이게 아까 2조 2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억짜리 버스를 22,000대 살 수 있어요. 버스 한 대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그 정도 투자가 가능해요. 만약에 지금 거기 운영하는데도 또 적자가 예상되니까 그 정도를 추가로 대중교통인 버스에다가 혹은 택시에다가 더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기 어렵냐면 이제 인프라 투자는 한꺼번에 돈을 따내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1년에 2조 2천억을 쪼개가지고 1년에 몇백억씩 더 지금 기존 인프라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잘 티도 안 나고,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파급력 있고 어쨌든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저는 그 정도 전체 돈 규모로만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버스나 택시나 이런 대중교통들을 보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일단 2호선은 건설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네네. 우리 빼빠는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제가 검토했었던 내용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하철이나 이 대중교통 체계 자체는 시민들에게는 교통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은 유익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방식으로 그 도시 교통 체계를 지원하는 것보다 버스라거나 아니면은 지하철이라거나 이런 방식의 그 공공교통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 찬성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부담하고 있는 재정 적자의 규모, 그리고 광주가 도시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2호선도
배치가 달라지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망할 것 같습니다. 소멸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진행되는 도시철도 2호선으로 결국에는 그 귀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도시철도 2호선은 원점 재검토해야 되고 오히려 폐지해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정치인과 정당들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뭐 굳이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여러 개 열거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도시 소멸과 관련해서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들이 한 도시를 얼마큼 그 멸망의 길로 그 유명한 접어들게 도시가 했었는 있죠. 예. 유바리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다 마린대교라고 그것도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이제 도시가 망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광주가 그런 똑같은 전철을 밟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완전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검토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철이 훨씬 더 값싸고 안전하고 편리하거든요. 네. 근데 그에 따른 이제 뭐랄까 감당해야 될 기회비용을 봤을 때 아주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교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특별 출연해주신 설거지님? 설거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완전히 반대 입장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가 반면에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입장이 없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네, 저는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게 왜냐면 이게 실제적 지금 제 말 듣고 너무 이렇게 뭔가 약간 그쵸? 멘붕에 빠진 것 같은데. 이 실제적 필요에 기반한 건설 사업인가 그리고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지금 대학생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제 수요자들은 어떤 뭐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분명하게 필요로 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있는데 이거를 지하철 2호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낼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그 맨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존에 있는 체계를 좀 더 공고화시키고 좀 더 공영화시키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라는 게 향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렇게 또 삽질을 하는 건데 삽질이네 진짜 말 그대로. 삽질을 하는 건데 언제까지 우리가 규모의 어떤 경제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실제 내실을 다지지 않고 약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실제적 필요는 분명히 그 교통 체계에 대한 실제적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시점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그 지하철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작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나 돼야 개통되는 거고 그 사람들 이제 다 자동차 갖고 다닐 걸. 아니 그 어차피 그거는 그런 수요는 또 있으니까 저는 아니 저는 그런 수요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에 처하면 그 몇 명이 됐든 제가 집이 담양인데 집에 담양에서 버스를 자주 안 타요. 실은 자가용 몰고 있는데 한 번씩 버스를 타는데 우리 동네에 그 버스가 줄었어. 그러니까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잘 안 타더라도 더 자주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 개인적 욕망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게 전체의 관점의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 편리할 대로 저도 그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하철이 3호선이든 4호선이든 더 잘 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 자체는 동의하죠. 이게 만약 이게 무료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도는 광주의 이 교통 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 조사를 하면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또 막상 이 지하철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좀 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좋아지겠네라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들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저도 그 노선 가지고 논쟁이 있을 때 내가 잘 다니는 길에 이게 포함되냐 안 되냐 되게 유심히 봤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1호선은 뭐 쓸데없이 그렇게 꼭 필요한 데는 노선을 안 놓고 엉뚱한 데만 그렇게 노선을 놨대요. 광주 송정역 넣었잖아요. 공항하고 아니 진짜 필요한 데는 없잖아. 아시아 문화유전다하고 이게 축이었어. 그거 만들 때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여가지고 개입을 못했다. 개입을 못했어.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 편리하게 뭐라도 생기면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 지배적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저는 그 생각에 더해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거의 안 타는 성인들 입장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성인들 중에서도 안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가용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버스 탈 일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또 왜 지하철 찬성하냐라고 하는 마음이 전 더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시민들의 의견이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거를 그냥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냥 단순 어떤 수적인 그 규모를 보고만 결정할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도시가 어떤 식으로 변모하게 되고 인구는 또 어떻고 뭐 앞으로의 이제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 있게 고민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차원에서 저는 순환 1번이랑 첨단 공구를 자주 타기도 하는데 버스가 꼭 필요한 정류장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타거든요. 근데 진짜 부족해요. 저는 지금 충분히 경상도는 또 특히 더 문제가 많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되게 그 지리적으로 외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광역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논스톱으로 오는 그런 게 필요하고 도시 교통 체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손질도 필요한데 그런 고민들을 좀 게으르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도시철도 2호선으로 그냥 퉁치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한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 하고 싶은데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꿈꾸기는 광주가 되게 주저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도시를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부산에 있지, 대구에 있지. 그럼 우리만 없으면 이거 거시기한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빼빠가 말했거나 이제 거지가 말한 것은 거지가 말한 것은 어쨌든 직접 체감하는 속에서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버스가 불편해 뭐 이런데 그 체감을 안 하는 집단들도 가서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도 지하철 2호선 찬성해. 지하철 안 타는데 1호선도 안 타고 2호선 생겨도 앞으로 안 탈 사람들이 또 찬성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뒤처져 있고 넘들 가진 걸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근데 사실은 아까 그 돈 규모 얘기 나왔잖아요. 그 돈을 들여서는 정말 우리가 그 전에 있었지 않았던 새로운 대중교통의 시스템 같은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는 되게 꼭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도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고민에. 저는 앞으로 이 도시에서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인데 그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은 좀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말씀 못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2조 2천억 중에 60%는 국비고요. 네, 40%가 이게 우리 광주가 부담해야 될 세금인데. 아, 그러니까 그런 논리도 있겠다. 국비를 이만큼 따올 수 있는 사업인 건데. 그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돈 60%나 갖고 어디 그것을 안 해야 뭐 이런 분위기인 거 아니에요? 바보냐? 지역의 건설업체 뭐 협의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 나 막 저급당하는 사실은 거 아니야? 건설업자 아저씨. 굉장히 중요한 찬성 의견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 지금 코스가 다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다 알잖아요. 네네. 땅값도 들썩들썩 하겠네요.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꼭 그 역세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아무튼 복잡한 상황인데, 근데 실제 이거는 이제 업자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광주에 역세권이 진짜 아파트가 오르냐. 그러면 그 분석해 보면 원래 비쌌던 데들은 여가 관련이 있고 원래 땅값이 쌌던 데들이 역 들어온다고 갑자기 그 동네 아파트들 왜냐 지하철을 안 타.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업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업자들만의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저희 집 뒤에 이렇게 저희 동구 사는데. 네, 동구 사는데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빈집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여쭤본 적 있어요. 바로 제 뒷집이 완전 허름해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막 모기 엄청 많고 벌레들이 많은데 꽤 집이 커요. 근데 할머니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 할머니한테 혹시 집 안 파시냐고 여쭤봤더니 지하철 생긴다더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땅값 오른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뭔가 그 막연한 기대. 제 말은 그게 업자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고 이제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엄청 복잡한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제 그 동네가 더 발전적이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죠 당연히.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실제 그 지하철을 건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어떤 게 참여자치 21이라는 단체에서 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 19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되게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도시철도와 같이 이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자들이 중앙에서 이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한밭집까지 그러니까 원래 다 공사할 때 그렇죠. 예, 한꺼번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은 그런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2조 2천억 가지고 지역 경제에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은 훨씬 더 많다, 다양하게. 근데 왜 하필 도시철도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니, 이번 경우는 뭐 지역 경제에 이 공사를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갈 돈이 더 많겠는데. 아니 그리고 4대강 때 봤잖아요. 뭐 지역 아니 4대강 그렇게 드수셨는데 뭐 지역 경제 얼마나 뭐 영포라인데 얼마나 조금 이익 봤을까. 전반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거 저희 알고 있어서. 네. 근데 진짜 이번 저도 좀 무산되고 어쨌든 다시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단순한 버스 문제가 아니라 버스도 훨씬 다양한 상황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상과학이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릴 거고 특히나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지금 운전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버스의 형태들도 지금보다 생각보다 다양해질 거거든요. 자동차의 형태들도 앞으로 다양해질. 지금은 이 기존의 자동차의 모습에 자율주행을 하는 차가 개발되겠지만 그거 자율주행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고 나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등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스 크기도 꼭 지금 같은 규모가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걷거나 뭐 자전거로 다니기 좋은 도시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궁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최용호 남구청장이나 민영배 광산구청장이나 이 사람들만 정면 재검토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또 광주시에서 지금 광주 혁신 시민대 토론회 네. 거기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이 논의를 전면 재검토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주요하게 지금 2호선 재검토와 관련된 일들을 자꾸 이제 사실은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이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계속 하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에서 예측하고 이게 도시철도 2호선을 예측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광주시 인구를 220만 이상으로 생각하고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을 진행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광주시 인구는 지금 정점을 찍고 하얀 곡선으로 갈 거다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까지 건설되고 10년 동안 또 교통지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제일 싫은 게 이 세금 낭비도 당연히 한 거지만 10년 동안 그 도시철도 2호선 교통지역에서 살았어요. 근데 또 2호선 하면서 또 남은 제 이 30대를 그렇게 보내기가 싫은 거야.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도시철도 2호선은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선거 과정에도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일단 1차로 걸려는 기준은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후보들을 먼저 선택의 기준으로. 민영배 청장하고 최용호 시청장 2명 중에 한 분을 지지하겠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질문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패러다임의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좀 따내고 돈 받아와서 크게 뭐 한판 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좀 이제 많이 느꼈잖아요. 이제 한 번도 안 봤으면 모를까. 지하철 1호선도 그랬고, 그렇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사실은 광주가 뭐 발전했어요. 근데 거기도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기대를 갖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좀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라고 이제 생각해요. 네. 도시철도 이어서 이야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다음 소식을 좀 짧고 이펙트 있게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소식은 교육감 이야기인데 이것도 선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교육감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또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지역 민심을 좌우하는 방송이니까 저희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표정이 떨떠름해. 어마어마한 곳이네요. 이런 줄 몰랐네. 전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누구 나온지는 알아요? 후보 압니다. 그래서 이제 뭐 뉴스를 하나 해설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딴짓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다고 딴짓 하면 쓰겄어. 참말로 그 지금 진보교육감 시대잖아요. 지금 장육교육감이 지금 재선에 성공하셨고 이번에 3선에 도전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3선 도전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육감은 잘 아시겠지만은 당이 없잖아요. 정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저 사람의 성향이 어쩐지 대충이라도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교육 전문가들이 아닌 바에야 이제 교육 정책적으로 어떤 저기를 구체적으로 따져 묻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교육감 선거의 선택지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폐해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그 가름,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교육감은 그게 없는 상태예요. 정당 정치를 저희가 아주 싫어하니까 교육감만은 이제 정당 정치 내부로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이제 아무튼 그걸 비판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정당은 없는데 그 기준을 조금 만들었던 선거들이 진보교육감 1기 광주에서 2기 선거였던 것 아니 같아요. 네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의견을 줄 수 있는 뭔 안을 던져보세요. 안을. 안을 드리는 건 아니고 쟁점이 그래서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그 얘기 잠깐만 들어봐요. 누가 나쁜 놈이야? 아까는 지금 말해봐. 화장실 가고 싶어 아까는 갔다 안 와. 들어서 뭐라 했더니 이제 잠깐 들으면 또 뭐라 했었구만. 아니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 대 나머지 후보들의 구도가 1기 교육감, 2기 교육감에서 드러났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이제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진보 진영이 분열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고 거기 기사들이 토대로 하는 것은 이제 2018년 광주 진보교육 거듭나기 시민선언이 지난주에 발표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광주 진보교육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장의국 세력이다라고 이제 규정짓는 기사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교조 안에서 이제 새로운 노조, 정교조 안에서가 아니죠. 정교조를 탈퇴하고 이제 광주 교사 노조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가지고 거기도 이제 진보 진영의 분열이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2번 진보 진영에 직결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분열을 하면 앞으로 진보 진영이 좀 어렵지 않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추측적 기사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장 교사 노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출범하지 않았어요. 정교조 말고 새로운 교사 언론의 보도는 됐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상태이고요. 지금보다는 더 교육 중심의 노조를 만들겠다. 노동 중심성보다는 교육 중심성에 더 포커스를 둔 그런 교사 노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정교조 세력이었던 자유교육감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지 혼자 질문하고 지 혼자 답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알았어요. 지금 아무튼 지금 광주 이 장애국 교육감 선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제가 언론 기사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맨발이 말한 것처럼 정당은 없어요. 후보로 나오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죠.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게 그래서 뭐 지금 장애국 그 지금 교육감에 반대해서 나온다라는 소린지 아니면 장애국 교육감을 지금 잘 고쳐서 다시 쓰겠다라는 소린지 아니면 뭐 우리는 완전히 뭐 새로운 뭐 교육
집행을 열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어떤 새로운 단체들이 지금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반대편이라면 다른 단체에서는 딱지 붙여요. 너 누구 지지하지? 너 누구 지지하지? 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네. 지금 근데 여론조사 보니까 압도적으로 장애교육. 지금 다른 후보들은 거의 뭐 5%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장애국 교육감 뭐 30% 가까이 되는 여론이 나오던데. 10% 넘는 후보도 있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러면 지금 후보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는 후보로는 이제 장애교육감이 3선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 전남대 총장이 이제 전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지병문 총장, 그다음에 교육대학교 총장 출신인 이정선 총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대학교 총장인데요. 이정재 총장, 이 정도가 이제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명 정도가 언론사에서 등장시키는 뭐 또 다른 준비 움직임들은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데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장의국 교육감은 지금 이렇게 3선 도전한다고 하면 지금 거의 8년 가까이 지금 교육감으로 계속 계셨던 거잖아요. 네네. 어때? 제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무튼 교육 정책이 꼭 아이와만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 관심이 있으면 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장의국 교육감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하게 피부로 느껴지는 바가 사실은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는 네. 이제 학교 비정규직 투쟁 관련해서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질문이 있는 교실이었나요? 네, 그 출마하셨을 때 내용들. 슬로건이죠. 예,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해내는 이제 어떤 성과들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 기대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과업들에 대한 수행률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진보 교육감들이 주로 잘 하는 게 뭐 경기도나 이런 뭐 서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실제로 이제 뭐 등교 시간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실제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책들을 이제 체감할 수 있도록 펼쳐 나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소개해 줄 만한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맨발님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질문에 있는 교실, 또 한편으로는 실력 광주, 이 프레임이 광주 교육 그 두축이죠. 두축이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민주인권 생활과 같은 거를 이제 만들면서 아니 민주인권 협력관실? 아니 센터. 센터 만들었죠. 센터 만들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조례 그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조례들 만들고 거버넌스 하겠다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들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 이슈들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당사자들은 예민하게 굴고 관계가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예 안 키우니까 나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실력 광주라고 얘기하는 이면에는 뭐냐면 광주에 있어도 수능 잘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면이 있고 별로야. 아니 근데 그것이 당사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꽂히는 거죠. 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교육에 가장 민감한 당사자. 왜냐면은 그렇죠.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은 지금 선거권이 없어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학생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지금 전혀 없어요. 난 학부모들이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는 청소년 당사자 대부분 반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교육의 새 주체인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교육감을 국민들 이렇게 그 광주시장 뽑을 때 같이 뽑는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아이가 있든 없든 교육은 이 공동체 문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당연히 이제 원래 간선제였잖아요. 이제 그 일종의 교육 주체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구도였어요. 교사들하고 이제 그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민들 전체가 투표하게 된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육
진보 교육의 시대가 온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진보.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될까? 실력 광주 같은 이런 프레임들 공부를 잘하면 지금, 네, 맨발은 된다. 지금 싫은 거야. 아. 실력 강조 그 축이 싫은 거야. 저도 싫어요. 왜냐면 저 네. 청소년 시절 때 네. 광주가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도 높아요. 네, 그리고 역설적으로 네. 그 수도권 대학이나 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진학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수능 점수가 높은 도시였거든요. 저는 그 두 데이터가 저한테 굉장히 압박적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을 더 해보면 광주만한 도시들이 실제로 저기가 성적이 좀 높게 나온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규모가 너무 크면 편차가 더 심해, 양극화가 심해져서 안 나오고 그런 의미에서 광주가 계속해서 그 순위가 좀 높았거든요. 근데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되게 이렇게 막 그 목매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 그 교육감이 고3 교실들 이렇게 격려하러 다녔던 것도 이제 한번 이제 사실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도 그랬죠. 교육감이 좀 그러고 있어가지고 자랑 쳤죠. 맞아요. 자랑 쳤는데 그 조금 문제 됐었던 적 있죠. 장희국 교육감이 2010년부터 이렇게 교육감을 했나요? 했죠. 그렇죠. 제가 2010년도에 고3이었는데 11년인가? 11년에 고3이었는데 그때 장희국 교육감이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이라고 돼가지고 이렇게 그때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았었어요. 고3 때. 그래가지고 막 한편의 기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학주반이었어요. 학주반. 학생 3학년 1반. 주임. 예. 학주반이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감이 이렇게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학주반만 이렇게 갔나 봐요. 장희국 교육감하고 관련돼서 좀 약간 재미있는 약간 황당한 에피소드인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악수를 다 하자는 거예요. 네. 다 악수를 막 하고 끝나서 이렇게 하신 말이 자기가 역사 교사에서 교육감까지 된 사람이다. 굉장히 뭔가 자의식이 굉장히 세시더라고요. 그 교육감까지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의 기운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라. 그때 시간이 9시 그 교주 아니에요, 교주. 9시 20분인가 됐었는데 이제 디테일해. 야자 끝나기 직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악수 한 번씩 하면서 내 길을 받아서 너희는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 이렇게 실제 말씀. 그 반의 그 진학률 한번 봐야겠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제 자유교육감 선거를 도왔거나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비판적으로 돌아섰다고 해야 되나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기가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자율학습이 강제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무개 고등학교 다녔던 사람들 대충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자율학습으로 포장해왔던 역사가 있는데 여전히 자유교육감 시대에 와서도 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한다는데 왜 그걸 폐지해? 뭐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야, 너 모르는 소리 말아라. 무슨 그게 자율학습이냐? 아니 진짜 자율학습이요. 애들한테 다 신청서 받았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엄청 답답했던 거예요. 옛날에도 신청서 받아오라면 다 받아왔죠.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자유교육감이 저희 반에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선거 그 공약하고 지금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자율학습을 강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선택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 반은 그렇지 않다. 그 선택지는 준다. 선택지는 주는데 거지네 진짜. 선택 말 다 읽구만. 선택지는 주는데 이게 그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답변을 뭐라 그래요? 답변은 엄청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만 면피했구나.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지침을 내렸어요. 근데 그 관리 감독을 안 했구나.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그거 해가지고 시민 교육운동 단체들은 관리 감독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의지 없는 거 아니냐. 전면 폐지를 해라. 왜 그걸 다시 또 선택권이라고 하는 그 애매한 문제 들고 오냐. 폐지하면 깔끔한 일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싸우다가 이제 전면 폐지는 안 됐고. 이상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자율학습의 전면 선택제가 된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진짜 자율학습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그 손으로 써서 내는 거 그거 아니고 저기 뭐냐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부모가 아니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여전히 뭐 자율학습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교섭에 들어가 있었던 교육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했다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자율학습을 이제 그만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종류의 교육이 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자율학습 시간에 저 만화책도 못 봤거든요. 자율학습 하면 밤 10시에 막 끝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간이 늦은 걸 떠나서 저는 음악 공부하고 싶으면 음악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뭐냐 음악도 못 듣고 만화책도 못 보고 소설책도 못 보는 자율학습인 거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걸 자율학습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런 모습부터 빨리빨리 해소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걸 해소 못한 거. 그리고 제가 잠깐만 얘기 더 하면 그 다음에 저기 일제고사도 있었잖아요. 비정규직 문제들. 학교 비정규직? 학내 비정규직 문제들 하나는 이제 그 유치원 기간제 시간제 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제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아까 얘기한 뭐 3주체하면 교사 뭐 학생, 학부모 뭐 이랬는데 지금은 교사도 엄청 다 찢어져서 나눠져 있어요. 학교 안에 비정규직이 많죠. 학교 안에 그 복잡해요. 뭐 직종이 66개인가 56개인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처우가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화 됐었는데 그걸 대처하는 교육청의 모습도 굉장히 실망적이어가지고 이제 교육운동 주체들 중에서도 이제 진보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율교육감에 좀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3기를 준비할 때는 조금 미리 다른 이 엄정한 평가 속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자율교육감의 3기가 아니라 진보교육 시대의 3기를 준비할 때는 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움직임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설거지 씨는 장애우교육감이 싫은 거죠? 뭐 그렇게 나와. 아무튼 이 공개적으로 지금 장애우교육감 반대한다고 지금 아무튼 선언한 거 아니야? 예, 그때부터 싫었어요. 아 진짜? 예. 예, 저 굉장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 제가 또 그 얘기인데 오시기 전에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장애국 교육감한테 그때 막 어려서 뭘 모르기도 했는데 아니 수능을 왜 봐야 되냐 우리가 그리고 왜 우리가 고기도 아니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왜 우리가 등급 매겨져야 하냐 이건 잘못됐다라는 어떤 식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쭉 보냈었고 답변도 이렇게 왔었어요. 답변이 뭐라고 왔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뭔가 굉장히 공감해주고 뭔가 좋게 이렇게 말을 해주셨었는데 정작 반에 오셔가지고 그걸 하시면서 좋은 대학 가라 내 기운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싫었죠. 예. 그리고 투표를 지금까지 뽑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선거도 있고 기존에 이제 지방 정부를 운영해 왔었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들도 이제 속속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크게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가지고도 좀 얘기를 해봤고, 어쨌든 큰 의미에서 시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교육감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광주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약간 맛보기 정도로만 진행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들 기다리셨던 이것만 따로 그 모아서 방송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맨발의 밥집이 또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가 가끔 까먹는 이유는 약발이 좀 다 했다라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오늘 좀 회심의 카드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할 음식은 유비끼인데요. 유비끼 뭔지 아시죠? 유비끼? 유비끼? 예, 회를 그거 일본어 아니에요? 발음만 씁시다. 따로 뭐라 해야 되나? 말해봐요, 아무튼. 이걸 숙회라고 할 수도 유비끼라고. 네. 이게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집은 이제 상무지구 쪽에 있는 쨍하고라는 집인데요. 이제 여기 주력 메뉴는 돔이에요, 돔. 이제 참돔, 감성돔 이런 돔 파는데 굉장히 두껍게 썰어줘요. 근데 두껍게 썰어주면 이렇게 잘 안 씹어지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껍질째 썰어주거든요. 껍질째? 예. 껍질째 썰어주거든요. 근데 껍질이 또 딱딱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유비끼라고 하는 것은 회를 떠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 다시 찬물에 넣어요. 이게 익혀서 나오는 뭐 생선 익어서 나온 건 아닌데요. 살짝 데친다는 소린가? 이게 데친다는 표현이 조금
안 돼요. 맞아? 예, 예. 데치면 좀 많이 문어 데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 이거서 나온 거잖아요. 어. 제가 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물을 스친다? 네, 뜨거운 물. 예, 이게 뭐냐면 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가 앉아서 그냥 이 참돔을 시켰는데 요것이 뭐 유비끼냐 아니냐고 모를 수 있어요. 그냥 회 같아요. 진짜 살짝 데치는 거라고 하고 특히 물고기의 피나 옆에 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저기 하면 어떻게 찾아서 뭐 하여튼 알려줘. 뜨거운 물을 살짝 뿌리거나 뜨거운 물 속에 푹 넣어서 서리가 내린 듯한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찬물에 해가지고 차갑게 어. 나와요. 뜨겁게 나오지 않고. 근데 뭐 이렇게 밑반찬 많이 주는 거 아닌데 김치들도 특히 그 꼬들빼기 김치가 아주 맛있는데요. 굉장히 쌉싸름한 맛이 나요. 그 쌉싸름한 맛이 나는 비결에 대해서 누군가는 담배 잎 키우는 바로 그 옆에서 키워서 그런 맛이 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쌉싸름한 향이 끝까지 올라오는 그런 김치를 같이 주시고요. 또 그 침좀 삼키고. 유비끼인데 마지막에 지리가 굉장히 특별해요. 이렇게 맑은 탕을 주는데 거의 미역국 수준으로 미역을 많이 넣어서 끓이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미역국 같아요? 예. 근데 미역국 수준으로 미역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 지리가 아주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지리에 수제비도 넣어주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메뉴가 또 있다고 하면 이제 붕장어나 하모 샤브샤브를 해주는데 이렇게 그거야말로 이제 숙회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직접 넣어서 담가서 이렇게 해먹는 시스템이 아니고 해서 주거든요. 근데 해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입안에 사르르 녹아요. 근데 양파로 쌈을 해서 먹는. 참말로 나 너무 지금 인터넷 먹고 정보에 막 싶어가지고 너무 검색해보니 양파에 옆에서. 쌈 해주는데 그 간장을 참 잘 해줘요. 그래서 간장하고 거기에 고추가 이렇게 썰어져 있는데 그 간장이 안 짜거든요. 근데 그거 같이 이제 장어 샤브샤브는 바다장어 샤브샤브들은 이제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집이 되게 그 막 일식집처럼 의리의리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일식집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횟센터요? 회센터도 아니고 횟집이야? 약간 저기 포장마차 같이 약간 생겼어요. 포장마차 느낌이에요? 포장마차. 그래서 이제 뭐 단전 메뉴들이 달력은 기세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식재료비가 좀 비싼 편이니까 아주 싸진 않는데 그 다른 횟집들에 비해서는 훨씬 싼 편이거든요. 대신에 뭐 스키다시가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화려하지 않아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참돔 유비끼 쨍하고입니다. 쨍하고. 쨍하고 횟들날 아니고 쨍하고입니다. 예. 가격대는 어느 정도 나나? 돔 뭐 이렇게 네 분이서 드시면 한 7만 원? 괜찮네 그 정도면. 네. 그러면 오늘 그리고 저 놀라운 소식. 광주에 평양냉면집 생겼어요. 제가 압니다. 맞아요. 제가 압니다. 그래요? 제가 만든 겁니다. 네가 만들었다고? 아니 제가 진짜 평양냉면 매니아인데 네. 엄청 말 많이 했어요.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애들이랑 같이 서울 가서 평양냉면까지 먹었는데 네. 다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런 걸 왜 먹냐고. 슴슴한 맛을. 네, 그 사장님 진짜 그래가지고 큰 제가 결심하신 거예요. 진짜 고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제발 광주에 평양냉면 좀 생겨라. 그래서 생긴 겁니다. 광주 오기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제가 다음에 한번 스페셜로 소개하겠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제가 갔다 와서 평가할게요. 엄정하게. 같이 갑시다. 네, 그래서 너무 환영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아끼는 식당이 될 것 같습니다. 평양냉면 드셔보셨어요, MC? 예? 평양냉면 드셔보셨어요? 왜 안 먹어봤겠어요? 아, 저 좋아하세요? 평양냉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데 또 서울이랑 가봤는 거 독일에서도 평양냉면 먹었는데. 독일에서 개소리 진짜. 하여튼 오늘 오랜만에 회심의 카드 준비하셨는데 제가 한번 회심의 카드여가지고 회를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한번 꼭 다녀와 보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유비끼. 네, 좀 생소하시고 좀 일본 용어 써서 좀 기분 안 좋지만 뭐 어쨌든 가서 한번 스테이크는 뭐라 해야 돼? 고기 구이. 이게 지난번에 저 맨발이 그 토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토렴. 네. 토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갖고 곰탕 그 토렴이 중요하다. 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샤브샤브 집에 갔었는데 그 화장실 가니까 그 샤브샤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토렴이라고 하더만 샤브샤브를.
물에 뜨거운 물에 예, 넣었다 뺐다 하는 샤브샤브를 토렴에 속한 음식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더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근다 뭐 이런 담궈서 뜻인가 이렇게 보네.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국밥은 원래 이제 그 밥을 충분히 국물에 그러니까. 적시는 행위를 토렴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걸 토렴이라고 표현, 샤브샤브를 토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팩트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 너 맨발이 나한테 뭔가 가르쳐줬구나. 네, 하여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쨍하고라고 하는 유비끼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맨발의 밥집 앞으로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에 좀 어울리는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물 요리. 네, 그렇게 날씨가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추워져가지고 좀 뜨끈하고 좀 얼큰한 뭐 이런 거 없을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좀 마무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 게스트로 참석해주신 우리 설거지님 혹시 어떠셨는지? 네,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인지 몰랐고요. 네, 왜요? 네. 여기서 지금 민심이 좌우된다고 하니까 아, 네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 우리 교육감님 너무 열심히 기대됩니다. 하셔야겠네. 장국 교육감님 힘내시고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귤 까는 방송 톡방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귤 까는 방송 검색하시면 되고요. 좋아요 버튼, 후원하기 버튼 이런 것들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2부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멘트 몰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오늘 손석희? 네. 요새 손석희 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이제 버렸어. 이제 김호준이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더만. 그래서 뭐 김호준이. 따라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저희 풍성한 소식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귤 까는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